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의 미국 주식 도전하기 미도리입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분의 요청이 있으셔서 다우지수죠. 다우지수의 2배 레버리지 상품인 DDM과 3배 레버리지 상품인 유다우에 대해서 한번 백테스팅을 해보면서 이 상품들이 어떤 퍼포먼스를 갖다 과거에 냈고 어떤 장에서 사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사실 다우 쪽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뭐 나스닥이나 S&P 500이라던가 뭐 FNG 뭐 여러 가지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는 그런 상품들이 있다 보니까 다우와 관계된 거는 좀 관심들이 많이 없으셨을 텐데 최근에 이제 3월에 조정장이라던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갖다 보게 되면은 3월에 굉장히 이제 폭락들이 많이 했었죠. 그런 시기에 우리가 CNBC 같은 데서 제공되는 이제 실시간 뉴스를 갖다 보게 되면은 계속 다우와 관련된 지수들만 녹색이 떠가지고 계속 상승을 했다 하거나 아니면 하락을 한다라고 해도 금세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우 같은 것들이 좀 하락폭에 하락을 하는 날들이 좀 적다 보니까 나스닥이나 S&P 500에 비해서 특히 나스닥과 비교하면 굉장히 하락폭이 적었죠. 그래서 최근 이제 다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면서 다우 쪽의 레버리지를 갖다가 사면은 어떨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갖고 요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질문 들어오신 상품들을 갖다 보게 되면은 일단 다우와 관련돼서 이 레버리지 상품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DIA, 티커 DIA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한 배짜리 그냥 지수를 갖다가 다우 자체를 갖다가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 상품입니다. 기본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이 DDM이라고 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DDM 같은 경우는 곱하기 2, 이 두 배짜리 상품입니다. 두 배짜리 상품이고, 그 다음이 유다우 같은 경우가 다우의 세배짜리 상품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상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백테스팅을 갖다가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기간은 저희가 10년으로 잡아놨고 1000불을 갖다가 넣었을 때 10,000불이죠. 1000만원 정도를 넣었을 때 리밸런싱 같은 경우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서 기본적으로 넣었을 때 방금 살펴본 세 가지 상품 한 배짜리, 자 그래서 한 배짜리, 두 배짜리, 그리고 세 배짜리입니다. 그래갖고 요렇게를 갖다가 각각을 갖다가 어떤 퍼포먼스를 내고 상승과 하락, 변동성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자 이제 포트폴리오 1 같은 경우는 3배짜리를 갖다 100%를 넣고 포트폴리오 2는 2배짜리, 포트폴리오 3는 1배짜리를 넣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가장 위쪽에 파란 선이 포트폴리오 1 3배짜리고 빨간 선이 2배, 노란 선이 3배짜리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역시 이제 레버리지가 커질수록 변동성이 커집니다.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는 상승을 할 때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죠. 한 배짜리는 거의 사실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뾰족하게 많이 올라가는데 하락을 할 때도 이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많이 낙차가 굉장히 큽니다. 낙차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낙차 자체에서 레버리지 상품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갖다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큰 변동성 때문에 대부분 이제 레버리지 같은 경우를 갖다 많이 하질 않으시는데 보시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17만 7천이 5만 9천까지 이게 떨어졌죠. 이렇게 해갖고 이만큼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걸 보고 하락을 하면서 손실을 많이 입었다라고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걸 많이 손을 안 대시는데 사실은 저는 뭐 이제 이거 자체가 나중에 올라갈 거를 갖다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마이너스가 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큰 위험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처음에 이제 10,000불을 놓고 10년간을 갖다가 백테스팅을 했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느냐 하면은, 자, 3배짜리는 19만 9천, 거의 2억 정도가 되었죠. 그리고 우선 2배짜리는 10만 4천 해서 한 1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배짜리는 4만 2천 해서 한 4천만 원에서 4,500만 원 정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의 과거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의 지금 수익률을 갖다 얻은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을 때 한번 체크해 볼 만한 것이, 과연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할 때 이 큰 변동성 때문에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을 할 때는 2배나 1배짜리를 갖다가 같이 섞어서 해주시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 한번 섞어 가지고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3배짜리와 우리가 2배짜리를 한번 섞어보고, 그 다음은 3배짜리와 1배짜리를 갖다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게 되면은 자, 빨간 선 같은 경우가 2배짜리와 섞은 거, 그 다음에 노란 선이 1배짜리와 섞은 그런 내용이죠. 근데 자, 올라갔을 때를 보시면은 거의 사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아까만큼의 그 차이는 많이 일어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는 위치,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는 둘 다 세 개 모두 크게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이 3배짜리 레버리지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떨어지는 낙폭 자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의 낙폭이 있을 때는 이렇게 간격이 서로 떨어지게 되지만은, 이렇게 이 시기가 코로나 시기죠. 코로나 시기처럼 큰 낙폭이 있을 때는 점점점 같은 위치를 향해서 모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더 낙폭 자체가 얼마나 커지는지를 갖다 우리가 좀 더 과장되게 갖고 살펴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얼마나 낙폭이 커지는지가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도 이 부분하고, 자, 이 부분하고, 자, 이 위치를 갖다 생각을 해보시면은 낙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를 않다 보니까, 그래도 약간 좀 메탈 관리 면에 있어 갖고는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섞어 주시면은 조금 더 나아진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거는 약간 선택인 것 같습니다. 2배짜리와 섞느냐 아니면은 1배짜리와 섞느냐, 이런 부분은 약간 선택인데, 저는 뭐 어떤 것이 더 옳다라고는 좀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최종적인 결과물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섞지 않고 가거나 아니면은 2배짜리와 섞는 것이 낫지만은, 어, 중간중간에 조정장이 와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큰 이런 문제가 생겨갖고 전체 증시 자체가 하락을 할 때를 갖다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1배짜리가 조금 더 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다가 더 포커스를 맞추냐, 하락장에서 대비하는 거냐 아니면은 최종 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느냐에 따라 갖고선 선택의 여지는 좀 갈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라고 좀 얘기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S&P 500과의 비교입니다. 보통 이제 다우를 갖다가 사는 게 낫냐, S&P 500을 사는 게 낫냐, 이런 부분이 이제 다우와 이제 S&P에 대해서 이렇게 놔두고 비교를 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유다우 같은 경우가 이게 다우죠. 그 다음에 U-프로 같은 경우가 S&P입니다. 아이고, 잘못 그렸네요. 둘 다 곱하기 3배짜리입니다. 둘 다 곱하기 3배짜리인데, 우리가 요 두 가지 상품을 갖다가 각각을 갖다 포트폴리오 1에는 다우의 3배짜리인 유다우, 그 다음 포트폴리오 2에는 S&P 500의 3배짜리인 U-프로를 갖다가 100%를 놓고 최근 5년간을 갖다 한번 테스트를 갖다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1은 유다우고 포트폴리오 2는 U-프로로 되어 있죠. 자, 보시게 되면은 처음 시작은 만불을 똑같이 넣어놨는데 5년 후에는 한쪽은 첫 번째 포트폴리오 1 같은 경우는 4만불, 포트폴리오 2 같은 경우는 4만 8천불 같은 경우 4만 8천불이 찍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이 여기가 S&P 500이고 여기가 다우인데,
S&P 500의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뭔가 약간 조금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텐데, 어, 최종 결과, 지금 현재 위치에서 결과 5년짜리에서 결과에서는 S&P 500 쪽이 다우를 갖다 추정하는 유다우보다 조금 앞선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역전이 돼서 다우가 S&P 500보다 조금 높은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갖다가 10년짜리 테스트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방금 보신 거는 5년짜리 테스트여 갖고,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확인을 한 건데, 전체를 갖다가 10년으로 늘려서 한번 크게 한번 살펴보는 거를 갖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똑같이 만불에서 시작해 갖고 올라왔는데, 자, 중간에 보시면은 요 위치부터 요 위치까지, 그리고 2014년이죠. 14년부터 시작해서 한 17년 요 정도 위치까지, 그 다음에 다시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7년부터 시작해 갖고 코로나가 터지기 전인 요 시기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현재 시점, 그래갖고 이렇게 섹터를 갖다가 10년을 갖다가 4개로 우리가 나눠 볼 수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섹터에서는 파란색이 위죠. 그래서 다우가 위쪽, S&P를 갖다 추정하는 U%가 아래쪽입니다. 자, 그 다음엔 어떻게 됐죠? S&P를 추정하는 U%가 위로 올라가고 다우를 추정하는 U다우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다우를 추정하는 U다우가 올라가고 S&P를 추정하는 U%가 밑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현재 시점에는 S&P를 추정하는 U%가 올라오고 다우를 추정하는 U다우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두 상품 같은 경우가 X자로 교차를 하면서 몇 년 단위로 해가지고서 3년? 평균적으로 한 3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2.5에서 3년 정도 단위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갖고 두 상품의 위치가 계속해서 역전을 갖다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10년치입니다. 10년치를 보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좀 두드러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이런 현상이 이제 왜 일어나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갖다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자, 지금 이거는 다우와 S&P 500, 나스닥 100에 들어가는 각 지수들의 특징과 이제 레버리지빌 ETF들을 갖다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 자, 우선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30개 우량 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0개 우량 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S&P 500 같은 경우는 500대 대기업,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나스닥 상장사들 중에 상위 100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종목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비중이라는 게 있죠. 각각의 지수에 각각의 종목들이 어떤 비중으로 들어있느냐, 이 부분을 갖다 좀 살펴봐야 됩니다.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는 각 종목들이 시가총액에 따라서 비중이 부여가 됩니다. 시가총액에 따라서. 근데 다우존스만이 시총이 아닌 현재의 주가에 따라 가지고 비중이 부여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의 주가에 따라서. 자, 우리가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왜곡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왜곡에 대해서. 지수를 갖다가 좀 왜곡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지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지만 상위 100%, 상위 100개에 있는 이 기업들이 주로 이제 지수를 이끌다 보니까 나스닥 외에도 나스닥 100이라고 하는 지수가 하나가 추가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100개를 갖다 이용을 해서 하고, S&P 500은 말 그대로 500개를 갖다 이용하죠. 근데 다우존스는 고작 30개입니다. 과연 이 30개가 시장을 대표할 수가 있는가?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항상 얘기들이 많죠. 각각의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가? 근데 항상 사람들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각의 시장을 대표할 수도 없고, 각각의 종목들이 이제 섞여 있는 어떤 섹터를 대표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왜냐하면은 워낙에 오래되었고, 사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종목 교체 같은 것들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질 않다 보니까 어떤 시장의 대표성이 많이 적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주가에 따라서 종목의 비중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것도 바로 뒤에서 이제 살펴드릴 텐데, 비중이 달라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지수 자체가 왜곡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슬릭 차트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이제 제공하는 데이터들인데, 여기에서는 각각의 이제 지수들에 따라 갖고, 지금 이거는 다우존스에 대한, 다우에 대한 지수들에, 있는 30개의 기업 리스트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S&P 500에 들어가 있는 이제 500대 기업에 대해서도, 리스트들이 나오고, 나스닥 100에 있는 회사들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웨이트, 이 비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비중의 순서를 쭉 보시게 되면은 자, 이 주가죠. 현재 주가에 따라 갖고 비중이 7.9%, 6.9%, 3.44%, 4.84% 해서 이렇게 비중이 순서대로 이 주가가 줄어드는 것과 비중이 줄어드는 게 동일하죠. 그래서 자, 이 주가에 따라서 이 비중을 갖다가 산정을 갖다가 해주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S&P 500과 나스닥 100은 어떨까요? 자, S&P 500과 나스닥 100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웨이트를 보시면은 비중은 5.6, 5.25, 3.85 해갖고 점점 줄어들죠. 근데 주가는 122, 3000, 300, 2200 해갖고 주가는 여기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 비중 자체가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갖다 기준으로, 즉 애플이 가장 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순서로 해갖고 시가총액이 높다 보니까 그 시총에 따라서 비중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나스닥 100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 9.7, 8.5%, 3.9% 이렇게 되어 있죠. 가격 자체는 들쭉날쭉입니다. 근데 그 순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순서로 해가지고선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일수록 비중을 높게 부여를 하고, 이 S&P 500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다우존스만 시가총액 기준이 아니라 현재의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 비중을 갖다가 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는데, 자, 어떤 문제냐 하면은, 자, S&P 500과 S&P 500의 상위 몇 개 회사들과 그 다음에 나스닥 100의 상위 몇 개 회사들을 보시게 되면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구글,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 있죠. S&P 500을 보게 되면은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그리고 테슬라가 들어가 있는데, 자, 이쪽은 기술주와 그런 주식 위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는 없지만 S&P 500에는 바로 상위에 들어가는 거, 버크셔 해서웨이와 JP모건, 존슨앤존슨 같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 비자라든가 홈데포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상위에 포진을 해 있습니다.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런 기업들이 눈에 띄지 않죠. 대부분이 이제 기술주 위주로 이쪽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S&P 500과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기술주 위주냐 아니면 기술주에다가 생활 필수주 이런 것들 뭐 헬스라던가 무슨 생활 필수품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선 주식들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경기나 정책에 따라 가지고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하락을 할 때도 S&P 500 같은 건 방어를 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 다우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심합니다. 이게 주가를 갖다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해갖고 순위가 정해지다 보니까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라던가 골드만삭스, 홈디포 이런 기업들이 최상위에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캐터필러 같은 중장비를 갖다 만드는 회사라던가 맥도날드, 허니웰, 보잉 이런 회사들이 최상위권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을 갖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지니고 있는 회사들이 S&P 500하고 나스닥은 그래도 엇비슷한데 다우는 완전히 다른 기업들로 포진을 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의 일시적인 하락이라던가 부진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시기에, 자, 이런 시기일 겁니다. 지금 그런 시기에 S&P 500 같은 경우는 그것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선 약간 하락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도 그러고, 자, 2004년부터 2007년 사이도 그러고, 이 시기에 해가지고선 다시 쓰겠습니다. 기술주의 하락은 나스닥뿐만이 아니라 S&P의 하락도 이끌어냅니다. 하지만은 다우는 하락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낙차가 크질 않다 보니까, 자, 이런 시기가 주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시기에는, 다우를 추종하는 유다우가, S&P를 추종하는 U%보다 조금 더 나은 퍼포먼스를 갖다가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순서를 갖다 지금 반대로 했나요? 순서를 반대로, 맞게 했군요. 맞게 했군요. 그래서 이런 시기가 나타나는데, 자, 이런 것 때문에 해가지고, 자, 여기서도 다우가 우세한 걸로 지금 나타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 다우에 대해서 많이 이제 한번 가는 게 어떠냐라는 이제 생각들을 갖다가 많이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레버리지 세 가지 종류죠. 전부 다. 이제 세배 레버리지 세 가지 상품. 다우를 추종하는 것과 S&P를 추종하는 것, 그 다음에 나스닥을 추종하는 TQQ까지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퍼포먼스를 갖다가 이 세 제품을 갖다가 다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파란색이 다우, 빨간색이 S&P 500, 그 다음에 노란색 부분이 TQQQ 해가지고선 나스닥을 추종하는 상품인데, 보시게 되면은 다우와 S&P를 추정하는 것들은 비슷비슷한 퍼포먼스를 갖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비슷한 퍼포먼스를 갖다 지금 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나스닥을 추종하는 TQQ는 혼자서만 완전히 동떨어져 갖고 쭉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코로나 시기나 이럴 때의 낙폭 같은 경우를 갖다가 살펴보게 되면은,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엮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 시기나 이런 때의 낙폭을 갖다 비교하게 되면은, 자, 얘들 같은 경우는 낙폭이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TQQQ의 낙폭은 이만큼이나 큽니다. 자, 왜 이럴까요? 변동성이 문제인 겁니다. 올라가는 게 큰 애들은 내려가는 것도 많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가는 게 작은 애들은 내려가는 것도 작겠죠. 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는, 이 정도의, 자, S&P와 다우고, 자, TQQQ죠. 자, 이 정도의 거리감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정도로 갖다 놨는가를 보면은 똑같이, 10,000달러를 넣었을 때, 다우는 19만 9천, 그 다음에 S&P 500을 따라가는 U% 같은 경우는 26만 5천. 근데 나스닥을 추종하는 TQQ는 116만을 갖다가 했죠. 그래서 사실 이게 한 5년 정도까지만 했을 때만 해도, 그냥 크지 않은 그 정도의, 결과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10년, 20년으로 갈수록 사실은 이제 나스닥 가구는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스닥 같은 경우 기술주들이고,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실적을 내고선 새로운 것을 내놔갖고 매출 같은 경우가 급상승을 하거나 그런 성장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러고, 자, 보시게 되면은 나스닥 쪽은 아무래도 상위 쪽은 좀 덜하지만은 중위 쪽으로 점점 내려가거나 할수록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애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S&P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안정적인 애들이 많이 섞여 있죠. 근데 다우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얘네는 그냥 안정적인 애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어떤 기업에서 큰 사고, 예를 들어 가지고 보잉 같은 경우는 코로나 터지기 전이죠. 2019년 같은 경우에 해가지고서 이제 비행기 항공 사고 같은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서 요때 주가가 좀 하락을 하기로 했는데, 그런 커다란 이슈가 좀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거의 대부분이 안정적으로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퍼포먼스는 내지 못하고 자잘하게 올라오고, S&P 500 같은 경우는 기술주들이 문제를 갖다 일으키지 않는 이상은 안정적으로 가는데, 또 기술주들 때문에 좀 올라가는 케이스들도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 때 그래도 이런 큰 하락폭 같은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 수준의 하락폭이라고서 또 인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들을 갖다 좀 섞어보면 어떨까라고 하고는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하시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우리가 일단 해서 이 세 가지를 갖다 한번 섞는 거를 갖다가 한번 케이스를 갖다 한번 상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우를 첫 번째 포트폴리오 1은 이게 우리가 비교를 위해서 다우를 추정하는 유다우를 갖다 100%로 놔두고, 그 다음에 S&P와 두 개를 갖다 섞었을 때, 그 다음에 TQQ까지 해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33.3% 정도로 섞었을 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요 정도 해가지고선 결과물이 나왔죠. 자, 앞쪽하고 비교를 갖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쪽과 비교를 해보면은, 자,
올라왔을 때 여기가 17만, 28만 정도가 됐었죠. 자, 올라왔을 때 얘는 50만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라왔을 때 떨어지는 거는 한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건 어차피 비슷합니다. 어차피 비슷하고 올라가는데 전체적으로 이 낙폭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낙폭 자체가 얼마가 돼 있다가 얼마까지 내려왔느냐에서 이 떨어지는 퍼포먼스는 결국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퍼포먼스 위주로 갈 때는 TQQ를 갖다 조금이라도 섞어주게 되면은 좀 더 높은 퍼포먼스를 갖다 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만약에 이런 낙폭을 갖다가 좀 견디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요 예를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자, 지우고선 우리가 보게 되면은 조금 재밌는 그래프를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파란색 같은 경우가 유다우를 갖다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고, 빨간색이 얘는 유다우고 얘는 유다우 플러스 U%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얘를 55%, 빨간색은 요거를 갖다 55%로 섞었을 텐데, 아까 보신 거를 갖다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몇 년 단위로 해갖고 위아래가 이렇게 뒤바뀌는 역전 현상이 좀 벌어졌죠. 근데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는 그 역전 현상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두 개를 갖다가 S&P를 추종하는 애와 다우를 추종하는 애를 50대 50으로 섞었을 때는 파란색 부분에서 분명히, 자, 이렇게 쭉 가죠. 근데 자, 여기서 파란색이 요만큼이 떨어져야 되는 시기인데, 자, 여기서 버티고 있는 것이 보이죠?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파란색이 이만큼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빨간색 선에 가깝게, 최대한 가깝게 버티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지고 다시 떨어져야 될 때는 여기서도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은 실제로는 이 하락폭에 비해서는 최대한 많이 버텨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S&P 500과 다우의 상위 종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갖고 이 문제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갖다가 S&P 500을 갖다가 살 때 다우를 갖다가 함께 사면서 요런 시기, 기술주의 하락 시기에 대비해 갖고 S&P 자체도 나스닥보다는 훨씬 기술주의 비중이 좀 적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안정적이긴 하는데,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 다우와 관계된 애들을 갖다 섞어 가지고 해칭을 갖다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런 낙폭 자체를 갖다 최대한 줄이는 거죠. 요 벌어지는 차이를 갖다가. 그래서 요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같이 쓰셨을 때 비슷한 퍼포먼스지만은 하락을 좀 더 막을 수가 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TQQ만 가지고선 그런 퍼포먼스 위주로 생각을 할 때, 얘를 갖다가 안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해가지고선 다우와 섞으면은 가장 좋은 안정성을 갖다 가져오는데, 퍼포먼스만 생각을 할 때는 어떨까? 그래서 첫 번째는 유다우를 단독으로 쓰고, 두 번째는 유다우와 TQQQ, 나스닥을 추종하는 TQQQ를 50대 50으로 섞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세 가지를 갖다가 똑같은 비중으로 한번 섞었을 때를 우리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쭉 왔을 때 TQQQ를 섞어주는 순간에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자, 노란색 부분이 1대1대1로 섞은 케이스고, 자, 이 빨간색 부분이 두 개를 갖다가 TQQQ와 두 가지를 갖다 섞었을 때 케이스인데, 보시게 되면은 부테어 세 가지를 섞을 필요가 없이 퍼포먼스만 가지고 갈 때는 TQQQ와 두 가지를 갖다 섞어주는 것이 가장 큰 퍼포먼스를 갖다가 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낙폭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클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퍼포먼스만 보다 보니까, 자, 이렇게 높은 퍼포먼스를 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TQQQ를 조금만 섞어 주시게 되면은 퍼포먼스 전체의 수익률 자체는 많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 갖고서 일단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질문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의 이제 레버리지 같은 경우가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퍼포먼스, 과거 백테스팅을 했을 때 어떻게 퍼포먼스가 나오고,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가지고선 얘를 갖다가 이용을 하는지. 보통은 이제 6% 하고선 섞어가지고선 해칭을 할 때 보통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고, 이 백테스팅 같은 건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갖다 이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과거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를 갖다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과연 미래에는 어떤 내용으로 해가지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될 수 있을지, 다음 시간에 일단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한번 추가 영상을 한번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가지고선 U 프로와 유다우 그 다음에 TQQQ 이 세 가지를 갖다가 한번 다 돌려서 어, 현재 상태에서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미래를 갖다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거고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짰을 때 조금 더 효과적이고 위험을 갖다가 줄여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다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